287도? 생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행렬의 덧셈 뺄셈하고 곱셈하고는 차이가 좀 커요. 덧셈은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고 빼면 됐다는 거죠. 근데 곱셈은 행렬의 곱셈은 연산 자체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연산이에요.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연산하냐면 두 개의 행렬을 곱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행렬에 하나의 행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행렬에 하나의 열을 골라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성분들이랑 여기 써있는 성분들이랑 1대1로 곱하고 더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281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 1번에 행렬 3, 4가 있고요.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행이 하나고 열이 하나니까 뭐 고를 거 없이 그냥 요렇게랑 요렇게를 곱할 때 순서대로 1대1로 곱하는 거예요. 3하고 1하고 곱하고 4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할 거예요. 그러면 3하고 1하고 곱한 결과와 4하고 마이너스 2랑 곱한 결과를 더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3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성분이 하나만 남아요. 일단 두 번째 거 보면 앞에는 3, 4 똑같고요. 뒤에 있는 행렬은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요 행과 열 한 번, 요 행과 열 한 번 곱할 거예요. 순서대로 3, 1, 4, 마이너스 여기서 곱한 거죠. 걔는 마이너스 5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순서대로 곱하는 거예요. 3, 2, 4, 마이너스 1. 그럼 3 곱하기 2하면 6이고 4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4니까 6하고 마이너스 4하고 더하는 거예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3번은 3하고 마이너스 1, 1하고 2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행과 열을 곱하기 있죠.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하고 1 한번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3이잖아요. 3하고 2 한번 곱하는 거예요. 그럼 6이죠. 두 번째 행 마이너스 1하고 1을 한번 곱해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하고 2를 한번 곱해요. 마이너스 2죠. 이런 생각이 4번을 보면 3, 4, 마 1, 마 2 1, 마이너스 2 우리는 행, 열을 곱한다. 곱할 때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대응식을 곱한다. 아까 3, 4, 1 마이너스 1은 거기서 곱했던 거죠. 결과는 마이너스 5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 열 곱하는 거예요. 또 순서대로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면 4 더해주시면 3이죠. 결국 다음은 마지막으로 5번은 3, 4, 마 1, 2 1, 2, 마 2, 마 1
이렇게 곱하면 아까 3, 4랑 1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5였고 3, 4랑 2, 1을 곱하는 거죠. 6 마이너스 4, 2 이렇게 나왔죠. 5하고 다음 두 번째 행과 열들을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니까 곱하고 곱해서 더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곱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이거 이렇게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려면 앞 단원에서 덧셈을 할 때는 여러분 두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됐죠. 곱셈을 할 때는 어때야 되냐면요 여러분 얘가 m 곱하기 n 크기가 m 곱하기 n 행렬이면 뒤에 나오는 애는 m 곱하기 뭐 k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나오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만 두 행렬을 곱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렬의 곱셈은 여러분 앞에 있는 행렬에 요 하나의 행에 있는 숫자들과 뒤에 오는 행렬에 하나의 열에 나오는 숫자들을 1대1 매칭시켜서 다 곱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성분의 개수와 여기 들어있는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행렬에서 한 행에 들어있는 성분의 개수는 열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뒤에 오는 행렬에서 한 열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개수는 이 행렬의 행의 개수에 맞춰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 열의 개수와 뒤에 오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1대1로 곱해서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 때 앞에 있는 애 첫 번째 행 뒤에 있는 애 첫 번째 열 각각의 성분을 1대1로 곱해서 다 더하면 결과로 나오는 행렬에 1행 1열 위치의 결과값을 적는 거예요. 첫 번째면 1행 1열을 쓰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1대1로 곱해서 더하면 1행 2열 자리에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행 3열을 곱하면 1행 3열 위치에 성분이 결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결과는요 여러분 얘가 n 곱하기 n이랑 n 곱하기 k를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결과로 나오는 행렬의 크기는 m 곱하기 k인 행렬이 나와요. 크기가 m 곱하기 k인 행렬이 나와요. 여기에 행의 개수와 뒤에 오는 애 열의 개수에 맞춰서 결과인 행렬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 행렬이요. 행렬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행렬이 사용될 수 있는 건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바꾸면 이 연산을 행렬로 바꾸면 앞에 있는 개수를 갖다 쓰시고 여기다가 x, y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의 연산으로 바꿔놓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행렬의 고변산대로 얘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과 열을 곱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대1로 2x-3y죠? 그게 1행 1열 위치에 써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x-3y가 지금 5랑 똑같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하면 x 더하기 2y가 되죠. 그게 마이너스 1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연립반 형식이랑 똑같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행렬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이 편한 거거든요. 연산이 편하다는 의미는 그게 쉽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따로 쓰는 연산보다 따로 해서 계산하는 연산보다 행렬로 하나를 묶어서 연산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연립방 정식들을 행렬로 바꿨을 때 연산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렬의 곱셈의 규칙성 자체는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하던 것과는 뭔가 다르니까. 이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는 연산이 쉬워져요. 그리고 어차피 그 연산도 뭐 컴퓨터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2차 방정식을 그러니까 어떨 때 좋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행렬이 들어온 이유는 행렬이라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이유는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AI 때문에 빅데이터, AI 이런 내용들 때문에 행렬이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의 기본 바탕이 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서 교육과정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행렬이. 컴퓨터가 자료, 연산, 자료를 가지고 연산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행렬을 이용해서 연산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연산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한테 이걸 풀라고 하면 못 풀어. 컴퓨터는 2x-3y는 5,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연립 방정식을 못 풀어. 그러니까 얘를 풀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컴퓨터가 이걸 처리하도록 만드는 걸 하기 어렵다.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행렬을 연산하는 규칙성만 입력해 놓으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훨씬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렬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단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 있는 내용들 정도는 어렵지 않게 공부하자는 게 교육 목표, 학습 목표예요. 이 정도는 하자는 게. 이거보다 더 심화되는 내용들은 이제 뭐 대학교에 가든 전공을 할 사람들은 나중에 전공을 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루는 거라 하셔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수도 없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약속이에요. 행렬의 연산은 이렇게 하도록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3 곱하기 4가 왜 12예요? 4번 더해서 그쵸.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곱하기 연산은 3을 똑같은 3을 4번 더하는 연산을 줄여서 쓰는 게 곱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12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야. 1 더하기 1은 왜 1이야? 자연수의 연산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자연수의 연산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고 1 더하기 1은 왜 2예요? 이걸 배운 적은 없잖아. 왜 2인지를. 그쵸? 궁금하면 대학교 가서 정보원 이런 것도 증명해. 어쨌든 약속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1 더하기 1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듯이 행렬의 곱셈은 앞에 있는 행렬에서 행과 뒤에 나오는 행렬에서의 열을 각각의 성분을 1대1로 대응시켜서 곱한 애들의 합으로 결과 자리에 성분을 세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288페이지 연산 연습을 하는 문제가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짝수 번호들 있죠? 2, 4, 6, 8, 10, 12번까지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일단 홀수 번호 중에 하나만 1번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여러분 2, 3과 마이너스 1, 4를 곱하라고 했잖아요. 얘 행이 몇 개예요? 한 개? 얘 열이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럼 뒤에 결과로 나올 애는 1 곱하기 1 행렬이 나와야 돼요. 하나짜리 나와야 돼요. 하나짜리 연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행과 열을 곱할 거라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2 얼마야? 10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뒤에 결과로 나와야 되는 행렬이 크기가 일단 얼마짜리 행렬일지를 먼저 찾아 놓으셔야 아마 연산하면서 좀 덜 헷갈릴 거예요.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뭔가 꼬였는지를 확인할 때 크기를 일단 찾아 놓고 가시는 게 덜 헷갈리실 거예요. 여보세요. 2, 4, 6, 8, 10, 12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 2인 2열이 나와. 2인 1열이 안 나왔죠? 뭔가 틀린 거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건 2인 1열이 안 나죠. 행열이 행열이 힘이 행이고 열이 죠. 혹시 더하기 쓸 때 가로선 먼저 써? 세로선 먼저 써? 가로 먼저 쓰죠. 가로 먼저 쓴 타입이 대부분이에요. 써봐, 지금 써봐. 그냥 무의식적으로 써봐. 가로선 먼저 쓰자. 그게 행렬이야, 여러분. 행열이에요. 가로선이 몇 개인지 세로선이 몇 개인지 세는 거야. 행열이야. 작년에는 거꾸로 쓰는 애 한 명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1 곱하기라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1 곱하기 1. 네. 이렇게 두 개 쓰면 틀린 거. 1 곱하기 1이니까 숫자가 하나 나와야 됩니까? 1에 1의 합자가 나와요. 마이너스. 어떻게 하나? 순서대로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13.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얘도 어떻게? 그러니까 행과 열을 곱하는 거. 이렇게 둘이 곱해서 나온 게 맞았죠? 네. 그럼 행과 또 열을 곱하는 거. 그 방법을 알겠습니다. 아. 알겠죠? 행, 열을 곱하는 거. 그러면 끝이야. 1에 1을 곱했으니까 1은 1을 성분해서 쓰는 거야. 그다음 행, 열 곱하는 거. 1에 2열 곱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2에 1을 곱해서 2에 1을 쓰는 거야. 이렇게. 이행 1이어야 되죠. 이행 1열. 네. 그럼 결과도 이행 1열 사이에 있습니다. 네. 됐죠?
어느 정도 강습했나 보는데 8번을 옆에 8번 문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얘네들을 곱한 결과는 여기는 실수배고 합이에요. 그래서 두 행렬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주세요. 두 행렬이 같을 조건은 일단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크기가 같은 상태에서 같은 위치에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모두 같은 결과값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곱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여기 곱해서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0 xy 2x 더하기 y 0 더하기 x가 절연의 결과고요. 이거는 곱하면 20, 12-2x 6, 0에다가 5의 2x, 4의 x를 더하니까 25, 12, 10 x가 나와서 비교할 때 x랑 x랑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하나씩 찾으면 와우, 하나씩 찾을 수가 없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다, xy는 10이다, 2x 더하기 y는 10이다 를 찾아야 되네. 그러면 x가 3, y가 3에 또 있겠지? 2차니까 문제가 를 구하시오 하는 x, y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또 해봐야겠네. 연립하면 xy가 12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 2x 플러스 y는 10이다. 제일 쉬운 건 x가 3이고 y가 4인 건데 발음이 되는지 봐야 되니까. 이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만들어서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0x가 12가 나오고요. 2로 나누고 마이너스 2로 나누겠죠. x는 2 또는 3이겠네요. 그러면 x가 2면 y가 6이고 x가 3이면 y가 4다가 나오겠죠. 근데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x가 3이고 y가 4인 거 하나밖에 없네. 세 번째 조건 때문에. 그래서 x는 3, y는 4 찾을 수 있고. 9번 요 문제는 좀 할 줄 아셔.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는 그 내신 문제에서도 나오기 좋은 상태의 문제거든요. 지금 얘를 봤을 때 여러분 이거 쪼개는 걸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행렬이 2A, 2B랑 3C, 3D를 더해서 만들어진 행렬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이걸 분배 법칙을 통해서 A 곱하기 2A, 2B인 것과 A 곱하기 3C, 3D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둘 다 2가 곱해져니까 실수를 앞으로 빼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고, 그러면 A 곱하기 A랑 A 곱하기 12는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거죠. 2 곱하기 1이랑 3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실수배니까 2, 4, 3하고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5랑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잘 찾을 수 있느냐가 이제 633번 하나 해볼게요. 해보세요. 되는지. 우리 2시 반에 끝나? 네. 왜 15분밖에 안 남았지? 이상하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 하루 있으니까 더 있어. 사실 이 문제가 다음 단원에 나오면 더 좋긴 한데. 잘 모르겠죠? 네. 잘 모르겠죠? 오케이. 네, 여러분 나중에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A 행렬 A가요 2차 정사각형렬이라고 써있죠? 무슨 뜻이에요? 2차 정사각형렬 2 곱하기 2 행렬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을 만드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다 이제 A라는 B가 있으니까 여기 뭐 PQ 여기 뭐 MN 이렇게 할까 만들어 놓고 얘랑 연산해서 4랑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 찾고 여기다가 0, 3B 넣어서 마이너스 3, 6 나오는 거 찾고 요거 계산해서 연립해가지고 결과를 찾으려고 하면 풀리긴 풀리는데 문자가 너무 많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A 곱하기 A인데요 여러분 여기 A 곱하기 2A 0이 있고 A 곱하기 0, 3B가 있죠? 그럼 제일 간단하게 여기서 실수 2를 묶어내면요 A랑 0이면 이해될까요? 이게 4의 마이너스 6의 결과가 나와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 주시면 A 곱하기 행렬 A0은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뭐 똑같은 짓 하면 3 뽑아야 되고요.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A 곱하기 0의 B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의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 둘을 더해주시면 분배 법칙 공통인 A로 묶어주시면 A0이랑 0B를 더해주면 되라고. 그러면 둘이 더했으니까 1,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들이 더한 결과가 A, B가 됩니다. 행렬 A에 A, B를 곱하면 1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 안 되는 거 나중에 행렬단원의 연산 문제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다 2차 정사각형렬로 계산해요. 근데 2차 정사각형렬이 뭔지 안 알려주면 그냥 미지수 4개 쓰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걸로 연산하면 연산은 다 되겠죠? 근데 문자를 4개 놓고 연산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미지수 4개로 놓고 연산하기 전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이 찾아지면 그 다른 방법을 쭉쭉 연습하시는 거고,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미지수 4개 놓고 계산해요. 근데 출제 의도상 그렇게 미지수를 4개 놓고 단순 계산을 연습시키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의미가 없는 단원, 2호 단원에서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